우리가 이제 경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그래서 경제사를 보기 전에 이제 역사가 무엇인지,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란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과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그 과거 사실 자체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도 과거 사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록과 평가다. 즉 사실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기록과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실관계를 추정을 해보죠. 네, 사실관계를. 그래서 원균하고 이수신하고 누가 더 유능했는지, 누가 더 훌륭한 지휘관이었는지, 누가 더 인품이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기록과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구전이죠, 구전. 말로 내려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설, 혹은 책, 혹은 비석에 새긴 글, 이런 것 같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는 글이 아니죠. 그림 이전에 상형 문자가 있었고 상형 문자 이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대부분의 그 고대 문명을 보면은 묘에 있는 그림들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인생을 그린다든지 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기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실관계 중에서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거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써놓습니다. 난중일기다 그러면은 난중일기는 이수신이 자기가 선택한 사실을 쓴 거고 그리고 자기의 평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수신의 사실에 대한 선택과 주관적 평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난중일기만 자체 가지고 이수신의 삶이라든지 임진왜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기록, 여러 기록과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있다든지 거기서 나온 것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게 사실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춘향전과 같이 이제 구전되는 거, 말로 내려오는 거요. 이런 것은 첨삭이 일반적입니다. 첨삭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우리가 춘향전이 보면 춘향전은 결론이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춘향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전 소설은 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춘향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춘향이가 죽으면 너무 슬프죠. 슬퍼. 그리고 이 변사또, 변학도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고 변사또도 응징을 했다. 이렇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전의 경우에는 기록도 첨삭이나 수정, 왜곡이 가능하지만 구전은 더욱더 첨삭, 수정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전과 그 문서, 글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처럼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문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나 삼국지, 수호지 이런 것도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문서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서한 경우라도 성경책처럼 문서한 경우라도 구전으로 내려온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 내용이 여러 사람을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삶을 모자이크, 짜집기해서 하나의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그때 시대마다 나타난 애언자들을 묶어놓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기록 자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다른 기록과 유적으로서 그 사실을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접학문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은 인류가
인류가 지난 시대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그 역사성을 연관성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적은 사실은 맞는데 사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적을 했는데 그 유적에 옛날 돌로 만든 항아리에 쌀이 있었다. 쌀이 있었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쌀을 먹은 건 아니죠. 보리도 먹을 수도 있고 수수도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항아리의 소유자는 쌀을 먹었을 뿐이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쌀을 먹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적은 사실이지만 사실의 일부일 뿐이므로 그 하나의 사실로 그 시대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혀진 유적보다 밝혀지지 않은 유적이나 문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유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실의 일부이고 그 사실의 일부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의 일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간이 쓴 기록처럼 그 왜곡이나 수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사실의 일부이라는 측면, 즉 일부만 선택됐다는 측면에서 역시 기록이고 말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학은 이제 그 인간 진화와 같이 이 생물학적 개인을 다루거나 집단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다뤄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나 화석, 시신, 뼈 이런 흔적을 분석하는 역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인류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원시 부족을 장기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적 방법도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각 사회는 발전 단계가 똑같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아주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있는가 하면 뭐 아프리카 일반에 같이 그 미국의 뭐 200년, 30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마존에 가나 일부에 가면 2000년 인간의 2000년, 3000년 전에 해당하는 원시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규모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델, 주로 고립된 사회겠죠. 과거의 모델을 현재 존재하는 게 있죠. 고립된 사회. 이런 걸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즉,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 현재의 원형을 에, 연구하는 겁니다. 지질학은 이제 그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형성 과정과 이 생물들의 화석을 통해서 과거 사실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이겠죠. 물질의 퇴적층마다 연대가 다르겠죠. 연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생물이 예를 들어서 맘모스의 화석이 어떤 퇴적층에 발견됐다면 그 퇴적층의 역사를 통해서 맘모스가 언제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대 토기가 발견됐으면 그 발견된 토지의 퇴적층, 즉 토지는 그 역사적 장기적인 역사의 순서에 따라 그 토지의 지질의 그 퇴적층이 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과거 사실을 추정하는 겁니다. 퇴적층의 시간들을 측정해서 관련 유적이나 화석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물리학도 사용됩니다.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 있는 유기물에는 이 탄소 14의 합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탄소 14는 유일하게 방사성 물질로 일정 기간마다 약 5730년마다 규칙적으로 양이 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탄소량은 원래의 탄소 14량의 양은 특정한 시기 때 특정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탄소 14의 감소량을 환산을 하면은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땅속에 파묻혀서 오랫동안 격리된 그 항아리에 그 쌀 찌꺼기가 있는데 쌀 찌꺼기에 있는 탄소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 탄소 14의 양이 그래서 뭐 한 번 반감됐다. 그럼 5,730년이겠죠. 그래서 그 양을 측정해서 시차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그 몇천 년 살아있는 나무가 있죠. 2,000년, 3,000년 이런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는 1년마다 생기기 때문에 이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의 나이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무의 나이테에 있는 탄소량을 측정을 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탄소 14량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에 있는 탄소 측정량과 발견된 유적 속에 있는 탄소 14의 측정량을 비교하면 이렇게 연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적은 가장 가까운 기록인 역사적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을 종합하는 이 종합학문입니다. 그 개별과 종합의 상호 작용이고요. 어떤 토기를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했다. 이런 가설을 세웠으면 그 인접 학문을 통해서 토기뿐만 아니라 어떤 퇴적층에 쌀이 화석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설과 실증의 상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